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나에성 한국어로 뉴스입니다. 베트남 국가은행이 운용이자율은 2%를 올린 후 많은 상업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중금리가 인상된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이론상 투입 예금 금리를 높이면 산출 예금 금리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최근 지침 15호에서 총리는 특히 대중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방안까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은행은 대중 금리를 안정화한다는 목표를 고려했습니다. 통화 정책 외에도 재정 정책의 역할은 현 상황에서 사람과 기업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금 금리와 대중 금리의 차이가 좁을수록 은행은 자본의 효율성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업이 실행 가능한 계획이 없으면 금리가 안정되어도 기업이 우대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동부훈사회부에 따르면 9월 말까지 60개 지역에서는 기업과 노동자가 임대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거의 3조 4,500억 동이 12만 개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5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준되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제출된 지원 신청 비율이 예상보다 낮은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전염병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들에서는 노동자 수의 수율을 보고했고 예상된 지원 예산이 실제보다 많았습니다. 증원 임차료 지원 정책은 인적 차원의 한계과 일부 문서 평가의 책임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진척이 더딥니다. 유럽연합 시장의 섬유 수준 성장을 유지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생산 기술을 전환하고 녹색 섬유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용 의료 사용의 증가는 세계 주요 파트너들의 공급망 녹색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섬유 산업 업계에서 기업들의 지향점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섬유 수주액은 2030년까지 연평균 5%부터 6% 증가해 68부터 20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트남 섬유 시장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및 세계 섬유 수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 호주, 일본 해군의 작전에 앞서 중국은 남중국해 중립지역과 탈관 분근에서 대잠 수함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YA 대잠 초계기가 참가한 48시간 고강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가짜 목표물과 진짜 잠수함을 식별했고 목표물은 꾸준히 추적해 감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훈련들은 수상 대잠 세력의 상호 착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미국 해군과 함께 해상 자위대의 연합 훈련을 통보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한미일 세 국군은 대잠 수함에 대한 저항과 관련된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한일 10월 6일 또 다시 동쪽으로 단도시 백미를 발사했습니다. 이 발사는 미국의 핵주지 항공모함이 한반도 동쪽으로 주립한 지 하루 만에 실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6시 2분부터 6시 30분까지 북한이 평양 삼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바일을 포착했는데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마다 야스카트 일본 방위상은 첫 번째 미사일은 고도 100km, 350km이고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50km, 비행거리 800km로 탐지됐고 이상 궤도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을 포함해 최근 12일 사이 6회째 미사일은 발사해 일본 영토를 정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한 지 이틀 만에 일어났습니다. 10월 4일 한국과 일본 통화에서 미국 특사는 평양의 도발은 중단하고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나이성 한국어로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